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출발은 네 분과 함께 해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시장의 수급이 바짝 메말랐습니다. 그래도 자금이 쏠리는 곳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팔고 2차 전지는 담고 있는 외국인들. 과연 이 증시 큰손들의 자금 유입을 전반적인 업황 개선의 신호로 좀 봐도 될지 김선영 대표님께서 짚어봐 주시죠. 일단 업황 개선이라고 하기엔 좀 이릅니다. 제가 2차 전지 쪽 워낙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업황 개선이라고 보기엔 아직 조금 이르는 감이 있는데 이제 전 사실 바닥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닥을 이미 찍었다고 사실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금융투자 같은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이것도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엔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인과 연기금은 일단 그 투자 기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흐름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했다.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2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과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각각 793억 그리고 810억 원어치 매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 매수 흐름이 좋은데 지난 8월 16일 이후에 16거래일 연속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금액만 1,984억이 나왔고요. 같은 기간 주가는 17.21% 상승했는데 그밖에 LG화학도 368억, 삼성 SDI도 319억, 이달에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 2, 3위에 오를 정도로 연기금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인 자금들 일단 2차 전지에 몰리고 있는데 지난달 삼성 SDI를 보니까 1,179억 원어치 순매수했고요. 이달에는 순매수 상위 5위 규모인 424억 원어치를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대형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하반기부터 또 회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것과 함께 내년에 또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등도 실적에 좀 반영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낙관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안 좋은 이슈만 많은데 그래도 이런 좋은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보통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순차적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셀업체 중에 가장 빠르게 뭔가 판매 반등이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주 확대가 좀 예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지난 8월달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양극재 수출량이 전월 대비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7월달에 수출량이 큰 폭으로 작년에 이제 역신장을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뭔가 기저효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 2차 전지주에 대한 제 투자 의견은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바꾸지 않고요. 힘들지만 지금은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김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이 바닥 또는 바닥에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바닥 쳤다 생각합니다. 바닥을 쳤다고 네. 보십니까? 전반적인 부분은 바닥을 쳤는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워낙 안 좋고 시장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라는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있고 과도기적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몰려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슈만 빼고 나면 저는 바닥을 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이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지금 김 대표 말씀처럼 강력한 반등 시도가 더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SMR 상용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길건우 대표께서 관련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SM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요즘 같은 경우는 SMR이 항상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전력 기기 관련된 게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많이 이제 부각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오픈 AI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SMR 관련해서 우리도 꾸준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오클로에 투자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SMR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조금 커야지 이 안에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조금 생기는데 지금 예상치 나오는 게 2035년 기준으로 했을 때 SMR 시장이 그래도 한 63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실질적인 수치가 찍히기 시작해야 앞으로 한 11년 뒤에 저 정도 규모가 되는 건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SMR 관련된 정책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전략들도 나오다 보니까 뭐 시계열상으로는 아주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MR 관련하면 우리나라에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SK랑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SMR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원자로 만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수주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SMR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또 현대건설도 미국 홀텍이랑 영국 SMR 프로젝트 공동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올해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내년쯤 넘어가다 보면은 SMR 관련해서 수주 소식들이 조금 많이 들릴 것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는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앞에서도 이제 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구간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당장 10일 날 대선 토론이 남아 있잖아요.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저는 대선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 실질적인 대선 전에 아마 마지막 토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방에 사실은 그 대선 토론 무너졌었죠. 이후에 떨어진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물가 지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 10월 달, 11월 달 이후에 뭐 SMR 관련된 기업들 조금 비중 확대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R이 AI 시대 전력 수요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당장 뭐 매수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10월, 11월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확인해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볼까요? 지금 국내 화장품 인디 브랜드사들의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를 보면 차별화 양상이 짙습니다.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 즉 ODM 업체들의 주가가 정말 극명하게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배경과 함께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봄직한지 투자 전략까지 유강희 대표께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ODM 업체들이 실적에 따른 좀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인데요. 연초에 화장품주가 좀 급등을 했었고 이때 ODM 업체들도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8월에 들어서면서 실적에 따른 좀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수익률이 12.2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6.29%로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업계의 현재 트렌드는 뭐 대기업의 고가 라인보다는 현재는 이제 중저가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ODM이라는 게 자기 브랜드 없이 이렇게 대신 만들어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ODM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인디 브랜드가 좀 성장을 하고 거기에 올리브영 PB 상품을 생산하는 이런 ODM 업체들 실적이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콜마랑 그다음에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3사가 시장 점유율로 한 4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올리브영 피부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실적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무신사에서 뷰티 페스타라는 행사를 열었는데 1분 만에 티켓이 매진되는 엄청난 인기를 좀 실감을 했었는데요. 이 행사가 성수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명병기 관련해서 사실 무신사랑 올리브영이랑 입찰을 했었는데 올리브영이 이때 10억을 좀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성수역 같은 경우 성수 CJ 올리브영으로 표기가 되게 되었는데 이번에 그 뷰티 페스타를 여기 성수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2차전 양상을 띠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좀 올리브영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무신사 쪽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올리브영에서 좀 압박을 하면서 이번 무신사 행사에 좀 몇몇 업체가 참가를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무신사 쪽에서 나왔거든요. 아, 올리브영이 잘못했네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요. 그렇게 되면 또 작년에 이어서 공정위까지 갈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컬리라든지 아니면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뷰티 사업을 좀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뷰티 거래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94% 정도 성장을 했고, 여기에 이제 에스파의 카리나 씨를 앰베서더로 발탁을 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무신사 같은 경우는 패션 부분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신진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패션 쪽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뷰티 쪽에서 똑같이 좀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요 둔화가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는 할인 시즌에 할인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향후에 한 번 더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좀 화장품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인디 브랜드 그리고 수출에 대한 키워드를 좀 맞춰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디 브랜드 화장품 생산을 누가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향후에 컬리라든지 무신사가 이런 뷰티 사업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PB 상품을 또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신사의 PB 상품들을 또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ODM 업체. 그래서 4분기에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사이버 먼데이도 있고 크리스마스 전 할인 행사도 있죠. 이런 게 집중돼 있는 만큼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ODM 업체들, 그 다음에 실리콘2 같은 유통업체들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관리 MRO이죠. 여기 사업에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기대 효과와 함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될지 하청한 본부장한테 듣겠습니다. 네, 사실 MRO 시장으로 진출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올랐다 떨어졌어요. 네, 하나오션도.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MRO 시장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지수 상단 자체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이제 PBR에 대한 평가가 좀 고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가치 쪼그라듦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니 그럼 Q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도크가 차 있다 보니까 Q가 늘어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파업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심적인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헤비테일 산업이고, 이 장부가로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리는 산업이죠. 그래서 신조성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기타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좀 상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MRO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거 구독 경제화고요. 또 한 번에 1년 하고 나서 배 안 고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배를 고쳐야 되는,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장부가에 좀 더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만든 회사가 아무래도 정비도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특수성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 자체가 미국이 한 90% 정도까지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MRO 시장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조선소 인수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가장 톱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수주를 잘 받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좀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오션이 탑픽이다. 전반적인 업황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워낙 또 시장이다 보니만큼 주가 추이가 좀 돌아서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도 얼마나 빠지려나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나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총 상위 50개 종목 중
절반 이상의 종목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우리 환경방송 출연하는 다른 분들보다 종목은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 거 사실 좀 자신이 있거든요.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시가총액 50개 중에 절반 이상에서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화나는 일이죠. 이에 반해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중에 44개의 종목이 평가 수익이 플러스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보다 더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서학개미분들 중에 이제 20, 30대 분들 젊은 층의 분들이 이제 미국의 50대 종목에서 절반 가까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3분의 1도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만약 지금 20, 30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시총 최상위 종목들 투자했을 때 90% 비율이 수익이고 심지어 마이너스 나는 종목의 손실폭도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은 누가 우리나라 투자합니까? 미국에 투자하죠. 오히려 저는 지금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인터배터리라는 행사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포스코홀딩스라는 그 기업의 코너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앞에 분이 그 임원분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분 어디 증권사 애널리스트인가 이러고 한참 듣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질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돌아서서 내 인텍을 보니까 땡땡 대학교였습니다. 대학생들. 저 진짜 그거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주식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왔어요. 뭐 부산,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다 왔는데 그렇게 진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과연 이게 진짜 할 행동인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부 열심히 해보니까 미국 증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최근에 정말 많은 분석글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뭔가 머리가 아프신 분도 있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괜찮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 미국의 고용지표, 뭐 금리나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문제를 자꾸 우리가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내에 있습니다. 뭐가냐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내적으로 뭐가 바뀌었죠? 불안 요소가 뭐가 바뀌었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가 생겼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금투사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면 제가 이것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 정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일단 예를 들면은 나무를 심으시는데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린 나무를 들고 와서 심으시는 거예요. 흙으로 덮어서 안 보이죠. 근데 백날 거기다 좋은 거름 심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땐 다 파내고 뿌리까지 완벽하게 좋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는 게 정확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번 금투세 자꾸 뭔가 이제 바꾸시려고 하는데 이미 베이스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처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비교해서 미국을 따라간다? 아직 멀었거든요. 좀 충분히 성장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먹여야 되는데 처리할 문제 되게 많잖아요.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정말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씩 빌드업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루면서 좀 이따 하겠다, 연기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수급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일부 몇 명한테밖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중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우리나라 전체 인구한테 영향을 안 줄까요?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 수에 비해서 장성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영향을 안 줄까요? 전 이게 굉장히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법안이기 맞긴 맞는데 충분히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폐지를 하시면 우리나라 수급 분명히 분위기 완전 좋아지니까 이건 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젊은 친구들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 잡아놔야지 우리나라 금융사 들어가가지고 더 잘 성장을 시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좀 보완보다는 잠깐 폐지하시고 추후에 빌드업을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한 김선영 대표님의 관련된 국내 증시 관련한 투자 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도 빠르게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아직까지 없이 모두 하향이나 유지 의견 혹은 신규 커버리지가 새로 게시됐습니다. 먼저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5,000원까지 내리면서 3분기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2차 전지 업황 부진 속에 한솔케미칼의 목표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IM증권의 보고서도 발간이 됐습니다. 한편 대신증권은 현대건설과 태강의 목표가를 유지하며 매수의 투자 의견 제시했고요. BH가 올해 회복, 내년엔 성장 가속화로 레벨업을 이뤄낼 거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신규 커버리지도 제시됐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됐네요. 먼저 한솔케미칼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IM증권은 오늘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매크로 불확실성과 2차 전지 업황 부진으로 발생한 주가 조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 24만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소재 업종 내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가장 높고 성장성이 큰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익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고요. 하반기 반도체 소재 중심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과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실적 성장성 확보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 리포트 체크해 보시죠. 대신증권은 오늘 현대건설의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 4만 6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비즈니스 확장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 이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매출 구성을 재편하고 수익성 개선을 본격화하며 기업 가치 저평가 국면을 탈피하려는 전략을 설정했다고 진단했는데요. 국내 데이터 센터의 시장의 핵심 사업자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본격적인 준자체 대형 복합 개발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이익 성장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건설업종의 주가는 발빠른 수익성 개선이 확인 가능하다고 평가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에 뉴욕 주식 많이 빠졌고 특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5%나 급락해서 기분 안 좋은데 삼성전자 주가 하향 리포트까지 또 나와서 더 불안감을 너무 크게 하향 조정했어요. 네, KB증권에서 네, 증폭시키고 13만 있네요.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조금 불안하지만 살짝 기대도 갖고 그렇게 반등의 뭔가 계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여온 해외의 석유 기업들이 이번 달에 우리나라를 찾아서 직접 사업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석유공사가 자체 분석한 데이터를 개방해서 유망성을 보여주는 2차 로드쇼를 진행하는 건데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김건우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성을 바꾸셔가지고 길씨입니다. 네, 비슷하죠? 네. 네.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슈가 한번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정말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말이 이제 저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이즈 자체가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는 만약에 잭팟이 터진다라고 하면 한 2,000조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되냐? 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조금 보이다가 사실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명절 이후에 이번 달까지 해가지고 2차 로드쇼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게 관심이 그렇게 많아? 정말 수익성이 있는 거야? 라는 거에 조금 의문점이 있었는데 의문점을 조금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시작만 한다라고 하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가이드를 잡은 거는 올해 12월 달에 1차 시추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이미 책정을 해놨습니다. 첫 시추 예산으로 원래 시추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한 506억 정도는 이미 반영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지나고 나서는 2차부터는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조금 잡고 있고 지금 확률상으로도 지금 2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개 뚫어서 그 중에 하나 된다라고 하면 석유랑 가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걸 조금 권유합니다. 이유인즉슨 기대감만 가지고 가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동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 처음에 들어갔던 게 포스코 인터, SK E&S, GS 에너지가 참여하긴 했는데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또 실질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9월 달에 이제 2차 로드쇼 이제 준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10월 달쯤
되면 또 뭐 대략적인 데이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너무 이벤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데이터 보시고 그래서 시계열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로드쇼가 진행되는 이제 9월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벤트들 12월 첫 시출을 앞둔 가운데 대왕고로의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관련된 이벤트와 일정에 따라 종목들 변동성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달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상당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포인트가 달라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유강희 대표님께서 짚어봐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가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 배경은 아무래도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일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환산 수익률만 봐도요. 은행 같은 경우에 2.15% 그리고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9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을 한 거를 보니까 뭐 수익 차이는 나지만 번거로워서 혹은 이런 이전 제도를 잘 몰라서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번거로운 이유가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있는 금융 상품들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현금화를 한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은 은행 쪽에 있던 펀드들을 그대로 증권사로 이전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 이탈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권사로 이전되게 되면은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뭐 펀드라든지 ETF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 퇴직연금을 보게 되면 원리금 보장 비율이 한 9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리금 보장 비율이 높다 보니까 23년도 전체 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이랑 실적 배당이랑 합친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한 4.8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금융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 비율이 한 73.3% 정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23년도 전체 평균 수익률이 7.12% 정도로 은행보다 좀 더 많이 높게 나왔는데요. 2023년뿐만 아니라 장기 평균도 네, 금융투자가 더 높죠. 네, 맞습니다. 5년, 10년 평균을 해봐도 금융투자사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셋 증권 자료를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랑 비슷한 게 401K인데 실적 배당형 비율이 무려 98% 정도가 되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한 8.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네, 평균으로 보면은요. 네. 네, 평균으로 보면 8.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되고 실적 배당형 비중이 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을 때 401K가 어떻게 보면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담비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좀 급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나 국내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거래액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이 현재 198조 원 정도가 되고 생명손해보험사 적립금이 93조 정도인데 여기서 한 10% 정도만 증권사 쪽으로 옮겨진다라고 해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하반기 실적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기대도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현물 이전 제도 시행되면 증권사의 추가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하창한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급락을 했고 야간 선물도 2.2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거고요. 지수는 한 2%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현선물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 야간 선물이 빠진 만큼을 좀 반영하면서 좀 코스피 200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코스피 200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은 좀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2,500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한 2에서 3%, 하이닉스는 5% 이상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65,000원이 깨질 수 있고요. 65,000원.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4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반도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시기열을 짧게 잡지만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하시기엔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 한 거래일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랐던 한 거래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이제 22년 6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 삼성전자에만 20조가 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반도체가 무너지면 수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8, 90%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리 대체를 한다라고 해도 증시의 상방 자체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눌린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터져나올 수가 있는데 4거래일 전부터 좀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아직 신용잔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 하락분까지 반영을 하면 또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으니 해당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체코의 외교장관 회담이 있죠.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날 새벽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하게 되는데 부품주들 사실 탄력이 좀 아쉬웠거든요. 행사 전에는 좀 센세이셔널한 행사 내용과 관련주들의 반등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오늘장? 네, 일단은 뭐 이제 Q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은 못 올라갈 것 같고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거래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목해야 되는 건 당연히 LG이노텍과 BH 정도로만 좀 한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와 전략 네 분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